네, 안녕하세요. 1인 출판사 성과 여백을 운영하면서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정현지라고 합니다. 제가 글을 쓰게 시작된 이유는 직장 생활 5년 차쯤에 좀 마음이 많이 소진됐던 적이 있는데요. 마음에만 품어뒀던 생각들을 조금 풀어낼 곳이 필요해서 우연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되었는데 소통해주는 이웃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이 회사 생활 속에서 유일하게 조금 숨쉴 구멍이 되어 주었어가지고 그때를 계기로 계속 글을 쓰게 되었었습니다. 제 첫 번째 책은 퇴사 후 치앙마이라는 여행 에세이인데요. 제가 7년간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고 나서 버킷리스트로만 담아두던 치앙마이에서 혼자 한 달간 머물면서 기록한 글을 바탕으로 사진과 함께 엮은 여행 에세이입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기록할 시간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기록을 책으로 엮고 싶어서 첫 번째 책으로 만들게 되었고, 독립출판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스스로에게 1년이라는 안식년을 부여를 하고 그동안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다 배워보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 중에서 이제 독립출판으로 내 책 만들기라는 수업을 듣게 됐는데 그 책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소재로 글을 쓸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여서 제가 기록한 글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첫 책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엄마 은경이라는 여행 에세이인데요. 제가 엄마와 일본 홋카이도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오면서 엮은 여행기이자 제가 여행을 하면서 처음 마주한 엄마에 대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을 하면서 딸의 시선에서 바라본 엄마에 대한 마음을 조금 더 같이 녹여내고 싶었어요. 제목을 엄마 은경이라고 지은 이유는 여행을 하면서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좀 보이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그동안 살면서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렸지 엄마의 이름으로만 불린 적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의 이름을 조금 찾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제목도 엄마 은경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홋카이도 여행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홋카이도가 온천으로 되게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밤 엄마와 같이 온천에서 씻고 엄마가 머리를 말리시는데 그 안에 흰머리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평소에는 엄마가 워낙 건강하시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젊고 건강하게만 사실 줄 알았는데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엄마의 나이 듦을 제가 처음 마주하면서 무력감이나 서글픈 감정들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세 번째 책이자 올해 4월에 출간한 신가한 마음을 안는 마음은 제가 7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독립출판이라는 새로운 삶의 길목에서 마주한 마음들을 엮은 산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자 생활을 하다가 독립출판이라는 완전 새로운 길을 혼자 걸으면서 그 사이에서 마주한 고민들과 마음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주로 담은 산문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안는 마음을 쓸 때의 마음은 제가 퇴사를 고민했던 당시에 저처럼 그런 삶의 전환점에 서 계신 분들께 저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와 위로로 가닿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영화도 많이 봐서 이 책 안에 영화를 인용한 글들이 많은데 쓰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영화는 패터슨이라는 영화인데요. 작은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시를 쓰는 버스 운전기사 패터슨의 일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거창한 경험이나 새로운 경험을 해야만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패터슨은 정말 소소한 일상 속에서 시어를 길어 올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을 먹는 식탁 위에 놓인 그런 담배곽에서 발견한 문구나 매일 대화를 나누는 아내, 그리고 버스 운전 일을 하면서 그 버스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승객들의 대화,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시어를 길어 올리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글감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떠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조금 더 제 주변을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는 그런 시선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저의 쓰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는 책과는 거리가 조금 멀었던 사람이었는데 책과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2년 정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책을 읽게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너무 오랜 시간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많이 소진되었던 시기였는데 우연히 그때 책을 읽게 되었는데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런 어떠한 위로의 말보다 책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책을 조금 읽게 되었고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나서 개발자 생활을 할 당시에도 꾸준히 책을 읽긴 하였는데 좀 읽은 책의 분야가 달라지긴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문학을 주로 읽었었다면 아무래도 회사를 다녔던 당시에는 주변 회사분들과 항상 하는 이야기가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실용서 위주로 읽었었던 것 같고 정말 신기하게도 퇴사를 하고 나서는 실용서보다는 다시 문학 위주로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1년 동안 스스로에게 안식년을 부여했는데요. 그 안식년 동안 하고 싶은 것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목공과 요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두 가지의 공통점은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 시간이 머릿속에만 담아두던 그런 상념들이나 생각들을 비우는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두 가지가 글쓰기와도 비슷하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비워주는데 큰 도움이 되어서 지금까지 놓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글쓰기 루틴이 있다면 저는 공간과 시간은 명확히 있는 편인데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른 오전이나 오후에 주로 글을 쓰는 편입니다. 저녁에도 써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녁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어 있는 편이기도 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은 몸이 많이 나른해져서 글을 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머리가 가장 맑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주로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글을 씁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글을 쓰게 되면은 저와 다 관련된 소음들이다 보니까 집중이 전혀 되지 않아서 집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주로 글을 쓰는 편이고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작업실에서 글을 쓰는데요. 제가 매주 가서 글을 쓰는 출판 전야는 성수동에 있는 1인 작업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출판 전야에는 모교 작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만의 방이 필요한 작가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공간을 내어주는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지기님께서 저한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세 번째 책 마음을 안는 마음을 집필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연이 되어서 매주 목요일마다 서재에 방문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출판 전야에서 세 번째 책을 집필할 당시에는 그때그때 써야 할 글을 항상 출판 전야에 가서 썼고요. 마음을 안는 마음을 출간한 이후에 지금 매주 가서 쓰는 글은 최근에 다른 출판사나 서점에서 글 의뢰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뢰받은 글을 쓰거나 의뢰받은 글이 없을 때는 제가 쓰고 싶었던 소재를 찾아서 글을 쓰고 있고 도저히 제가 어떠한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경우에는 출판 전야에 가면은 지기님께서 직접 큐레이션한 책으로 구성된 서가가 있거든요. 그 서가에 꽂힌 책을 읽으면서 어떤 글을 쓸지 글에 대한 영감도 얻고 노트북을 연결해서 큰 모니터로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기도 하면서 좀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를 그만두고 전업작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전 제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회사를 다녔던 당시에는 시키는 일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정말 매일 느끼면서 살아왔는데 이 작가 생활을 하면서는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주체적으로 선택을 함으로써 조금 더 저답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물론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때보다는 불안하긴 하지만 후회하냐고 물어보면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고 답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은 불안하지만 회사를 다녔던 당시에는 항상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불행과 불안을 선택을 하라면 당연히 불안을 선택할 것 같고 그때 당시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불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불안하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서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 속에서 생동한다는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너무 만족하면서 전업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하면서 글을 썼던 것처럼 한 번 더 떠나서 글을 쓰고 싶은 도시가 한 군데 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교토로 가서 글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년 전쯤에 한 2박 3일 정도 교토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토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평화로운 분위기가 오랜 시간 기억에 남아서 뭔가 글을 쓰는 데는 사유하는 도시의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교토라는 도시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회가 닿는다면 교토로 떠나서 글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소재의 글을 쓰던 제가 이런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쉽고 가볍게 읽히되 사유가 녹아있는 글을 쓰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글 속에 여백이 있는 글을 좀 쓰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 이름을 성과 여백으로 지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너무 작가가 모든 얘기를 글 속에 다 녹여내기보다는 글 속에 여백을 남겨두고 그 여백을 독자분들이 읽으시면서 본인의 생각이나 그런 경험으로 채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앞으로 계속 글을 쓰고 싶습니다. 만약에 쓰기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한번 기꺼이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 또한 글쓰기와 굉장히 먼 삶을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마음속에 품어놓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각만 하거나 말로 발화했을 때와는 또 다르게 쓰면서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새로운 감각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마주 앉아서 조용히 대화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글을 한번 써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